네, 오늘 수업은 행복은 왕의 마음을 갖는 것이다. 왕의 마음을 갖는 것이다 라는 내용을 주제로 행복을 위해 작지만 가능한 것들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깡마르고 키 큰 학생이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 저는 후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행복하지도 않고요. 무슨 후회인가?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하지 못한 걸 후회하고, 친한 친구와 말다툼으로 멀어진 걸 후회하고, 지난 여름 제주 여행을 가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제가 공부하고 있는 것을 후회하고, 공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 후회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지 않은 걸 후회하고, 그냥 제 인생은 후회 자체입니다. 후회 속에 살고 있는 그런 학생입니다. 다 후회할 만한 것들인데 뭘 그러나? 얘네만큼 나도 후회하면서 산다네. 정말이신가요? 후회 속에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는 말이죠. 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후회 속에서 살아도 행복할 수 있는지. 자, 그랬더니 선생님, 노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후회 없이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데리고 와보게.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죠. 어떻게 후회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아쉬움과 회한은 게임을 다 마친 자의 이야기네. 아직 행복을 찾고 있는 자에게 그런 것은 없는 것에 아직 게임이 끝나지 않았네. 그렇죠? 아직 축구 게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1대0, 2대0으로 뒤지고 있는 걸 후회할 틈이 없죠. 후회해서도 안 되고요. 자, 죽기 전까지만 행복하면 된다는 말인가요? 라고 질문합니다. 사후세계가 없다면 그렇겠지. 자, 사후세계가 있나요? 라고 학생이 묻고 있습니다. 그걸 내가 어찌 알겠나? 둘 중 하나 고른 거지. 이왕이면 있는 걸로 고르는 게 좋겠지. 지옥에 안 가려면 착하게 살아야 하고 남을 도와줘야 하고 말일세. 그렇겠죠? 사실 악당들이 믿어야 하는데 말이네. 그러다가 혹시 사후세계가 있기라도 하면 그때부터 행복하지 않겠나. 행복 관점에서는 사후세계를 믿어야지. 믿어 손해볼 것 없으니 말이야. 그렇죠? 사후세계를 믿어 손해볼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럴 수 있겠군요. 게임이 아직 안 끝났다는 말은 후회와 아픔을 인정하고 그것을 치유하면서 산다는 것인데 그럼 그걸 어떻게 치유하죠? 자, 학생의 질문이 그럴듯합니다. 회복은 상처 주변 먼 곳에서부터 시작한다네. 슬픔도 아픔도 후회도 그렇지. 회복은 상처 주변 먼 곳에부터 시작한다. 다른 일에 자신의 생각을 돌리라는 말이겠죠. 먼 곳이라면 그걸 어떻게 알죠? 생명체라면 그 정도 직관은 있지. 그걸 자꾸 무시하지만 않는다면 말일세. 인지되지 않는 변화가 훨씬 많다네. 보이지 않는다고 초조할 것 없지. 이것을 알지 못해 일이 틀어지기도 하는 걸세. 그래서 중요한 일일수록 마지막 하루에 무심이 필요하다네. 마지막 하루에 무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처란 먼 곳에서 알지 못하는 사이 서서히 치유되는 것이니 걱정 말고 천천히 자기 일 하면서 기다리라는 말이군요. 그렇죠? 그렇네. 오히려 걱정이 상처를 키우지. 걱정하면 상처가 커집니다. 상처란
자, 선생님, 그럼 어, 누구나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는 약자 아닌가요? 당연한 일 아닌가? 그럼 상처에 대처하는 방법처럼 슬픔에 대처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행복을 위해서라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요. 슬픔에 대처하는 방법. 자,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슬픔에 대처하는 방법. 지금 우리는 행복은 왕의 마음을 갖는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잘 안 떠오르는군요. 그럼 슬픔이란 무엇이지? 자기가 원하는 것,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느끼는 상실감 같습니다. 그렇죠? 상실감을 슬픔으로 표현했습니다. 학생이. 그런데 비참, 비애, 비탄, 비통, 서름, 애통, 참담 같은 감정이겠지. 그렇죠? 슬픔의 원인이 아주 다양합니다. 슬픔도 지금 준비해야 조금은 견딜만 해진다네. 갑작스러운 슬픔이 힘든 이유지. 어떤 준비죠? 슬픔에 대한 연습이네. 슬픔에 대한 연습. 일어나지 않은 일을 예상해서 슬퍼하라고요? 그런 일이 가능하겠는가? 그럼요. 세상 그리고 삶의 원리를 인식하라는 것이네. 세상 그리고 삶의 원리를 인식하라. 예를 들면 사람은 죽게 되어 있고 경쟁 속에서 누군가는 탈락하게 되어 있고 가난한 사람은 부자에게 돈으로 무시당하게 되어 있고 세상은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이 아니라 힘 있는 자의 의도대로 결정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인식하라는 것이죠. 이처럼 지극히 당연한 삶의 원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게 연습하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야 철들면 알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맞네.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아는 것만으로는 소용없는 얘기네. 당자는 부인이 죽었을 때 춤을 추었고 수행에 정진한 스님들은 부모가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지. 삶의 원리에 대한 인식과 연습이 되었기 때문이네. 보통 사람이 장자나 수도승처럼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겠지. 하지만 비슷하게 될 수는 있지. 그러면 되네. 어떻게 그들과 똑같이 되겠나? 자, 선생님이, 유학자 선생님이 말합니다. 연습하면 비참, 비애, 비탄, 비통, 서름, 애통, 참담 같은 슬픔도 즐길 수, 자, 의문을 표시합니다. 슬픔을 즐긴다는 말에 왜 못 믿겠나? 그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자, 어떤 왕이 있었다고 하세. 왕은 밤에 평민으로 변장하여 호위무사와 함께 백성들 민생을 직접 확인하러 나간다. 거기서 백성들과 시비가 붙어 그들에게 곤욕을 치르고 억울하게 머리를 조아려 용서를 빌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가버렸다고 치세. 봉변을 당했군요, 왕이. 네, 아주 드문 일이겠지만 뭐 있을 수 있는 일이겠죠. 보통 사람이라면 그 억울한 상황에 화가 나고 슬프겠지만 왕에게 그 상황은 슬픈 일이겠나?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은 일, 어쩌면 즐거운 일이겠나? 부자 쪽이겠지만 우리가 왕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복은 왕의 마음을 갖는 것이다. 왕이 되도록 연습하라는 말일세. 이해는 했지만 왕이 되도록 연습하라는 말일세. 이해는 했지만 세상을 충분히 인식하고 연습하면 왕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인가요? 약자는 비굴함을 참지 못하지. 하지만 강자는 때때로 비굴함을 즐긴다네. 슬픔도 마찬가지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왕의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죠? 자, 어떻게?
그건 자네 몫이네. 작은 단서라도 없을까요? 왕의 마음은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것이니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그곳으로 가기가 어렵겠지. 왕의 마음은 자신의 마음 속에 있다고 자신의 존재 속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신을 향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이군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말일세.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 고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립된 느낌, 소외된 느낌, 초라한 느낌이 있으니까요. 그렇겠죠. 자기 속 마음을 들여다봐야 하니 뭐 어쩔 수 없네. 고독도 가끔 즐길만 하다네. 그것만이 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지. 고독은 삶을 재건하는 중요한 과정이네. 그것을 통해 다시 태어날 자격과 힘을 갖는 걸세. 잘,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독이 대단한 일을 한다고요? 인류의 위대한 사람은 모두 고독 속에서 자신을 단련한 사람이네요. 네, 그건 맞는 말입니다. 정말 그런가요? 그럼 슬픔이 아니라 기쁨은 어떻습니까? 슬픔을 연습하듯이 기쁨도 연습하면 더 행복에 가까워질까요? 왜 그런 생각을 했나? 기쁜 일이 있으면 이상할 정도로 꼭 무언가 허무한 느낌이 들어서 그럽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허무감이 다가온다. 다들 경험해 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크리스마스 파티로 신나게 놀고 나면 기쁨 뒤에 숨어 있는 악마가 기쁨을 다 흡입해 가는 것처럼 기쁜 감정이 다 사라져 갑니다. 그게 기쁨의 본성 아닌가? 학생이 의문을 표시합니다. 자신의 기분 좋은 상태, 희열, 희락, 환희, 쾌락, 즐거움 등을 외부로 분출하는 과정이 기쁨이지 않은가? 그렇죠? 기쁨이죠. 그러니 기쁨의 과정이 지나면 자신의 연락 상태에서 미끄러져 나오는 것이지. 자, 학생이 인정합니다. 그렇네. 조금이라도 더 오랫동안 기쁨의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표가 기쁨이 아니라 즐거움이면 조금 더 행복하겠지. 기쁨과 즐거움의 차이가 나오겠습니다. 기쁨을 즐거움으로 바꾸는 거군요. 그런데 어떻게 바꾸는 거죠? 자, 기쁨은 감정을 분출하는 것이고 즐거움은 그것을 조용히 느끼는 것이지. 어떻게 바꾸는지는 알겠지. 과다한 감정의 분출을 억제하고 조용히 그것을 느끼는 훈련을 하라는 말이죠. 그렇겠죠. 좀 따분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건 사람마다 알아서 결정해야 할 일이네. 정말 재미없게 느껴진다면 적절히 조정해야 되겠지. 기쁨을 즐거움으로 바꾸는 것은 결국 내적 만족에 더 우선을 두라는 것인데 이는 사람들과의 소통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가요? 소통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네. 기쁨 같은 과다한 감정과 말의 노출은 사람 관계를 좋게도 하지만 오히려 나쁘게도 하지. 사람은 아주 미묘해서 타인이 기뻐하는 걸 진심으로 같이 공감해 주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니 말일세. 그렇죠? 다른 사람의 기쁨을 같이 기뻐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시기와 질투.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결국 감정과 말의 과도한 노출, 절제된 침묵인가의 문제이고. 절제된 침묵. 그렇지. 말을 하면 주인은 친구와 적으로 나뉜다. 이것이 효용일세. 침묵의 효용입니다. 물론 평상시에 과도한 침묵은 무건수행이 아니란
부작용이 더 크겠지. 절제된 침묵을 한다면 소통은 조금 손해보더라도 최소한 적은 만들지 않을 수 있겠군요. 어쩌면 이 편이 행복을 위해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학생이 잘 분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절제된 침묵을 행복을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말게. 기쁨을 즐거움으로 변화시키는 방편으로서일 뿐이니 말일세. 그렇군요. 자, 그런데 선생님, 무언가 행복을 위한 가능한 일을 하려면 용기도 있고 대범해야 할 것 같은데 사람 중에는 소심해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을 꺼리는 사람도 상당수 있지 않나요? 그렇겠죠. 그런 소심한 사람들은 약간 도전적이라고 할 수 있는 행복을 위한 작은 행동들을 실행에 옮길 수 있을까요? 자, 소심한 사람들은 행동에 좀 소극적이겠죠. 소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나? 자, 묻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꺼리는 사람, 소심한 사람들은. 그런데 왜 꺼린다고 생각하나? 실수할까? 실패할까? 떨리고 두려워서 그런 것 아닐까요? 성격 문제도 있겠지만 그렇겠죠. 떨림과 두근거림은 소심함이 아니라 사실은 설렘이기도 하네요. 그러니 신대륙을 향한 원대한 꿈과 튼튼한 배를 준비해야지. 튼튼한 배를 준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계획과 준비만 있다면 소심함이 발붙일 곳이 없다는 말인가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자신의 소심함은 준비 부족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소심함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준비와 노력의 문제. 자신이 약간 소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조금 더 준비와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그것이 소심하다고 용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 할 일이라는 말이죠. 행복을 위해 작지만 가능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네. 감당할 수 있으면 힘들어도 즐거울 수 있는 걸세. 그렇겠죠? 따라서 힘을 키우면 많은 부분 행복할 수 있지. 우리 힘을 키우려 노력해야 합니다. 신이 사람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자신을 제어하고 향상시키는 힘이라네. 이처럼 우리는 그 누구라도 행복할 수 있는 힘이 있지. 자,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행복하려면 왕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주제로 작지만 행복을 위해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은 조용히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자신을 최대로 하라라는 내용을 주제로 우리가 작지만 행복이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노트를 준비하고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